한국 핵심 기술 확보하자, 미 보잉 충격. KF-21 블록 2 전자전기 4대 개발. 성능 업그레이드. 쾅 한방에 F-35 격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외 실전 배치 준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KF-21에 탑재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기체에서 분리하는 시험이 지난달 말 성공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KF-21 양산 계약 체결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주요 성능 시험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 관련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AI,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첨단 전투기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KF-21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주최한 항공우주력 세미나에서 무인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 KF-21 성능 개량 방안을 밝혔다. 현재 공군은 KF-21과 연계한 국산 유무인 전투비행 체계를 203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하고 이후에 AI 기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에 대한 장기 소요가 확정됐다. 2028년까지 기본 성능을 갖춘 KF-21 블록 1 최초 양산을 진행하고 2032년까지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추가한 KF-21 블록 2를 만든다. 2040년까지 유무인 전투비행 체계와 편대 간 고속 데이터 링크를 갖춘 성능 개량을 한 뒤 2041년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이 거론된다. 이에 KAI는 공군 요구도에 따른 무인 전투기 개발 T-50과 소형 다목적 무인기를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 기술 실증 AI와 편대 운용 제어, 고성능 데이터 링크 개발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KAI는 KF-21 블록 2 개발이 완료되면 KF-21 블록 3 성능 개량을 구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F-35의 무인기 운용 능력을 추가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고 돌출된 안테나를 기체 내부에 수납한다. 내부 무장창에는 미티어 미사일 4발 또는 GBU-39 정밀유도 폭탄 4에서 8발을 탑재할 수 있다. 데이터 융합 기능과 편대 간 데이터 링크를 적용, 무인 전투기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한다. 이후 AI과 고성능 데이터 링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무기 기술을 추가한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KF-21 블록 3화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유무인 복합 체계다. 전투기 1대에 무인기 4대가 배치되어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 융합한다. 고위험 지역에서 전투기를 지원해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인다. 이착륙 과정에서는 지상 통제를 받고 비행 중에는 전투기가 통제한다. 무인기는 AI 기술을 통해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대한항공이 저피탑 무인 편대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XQ-58A 스텔스 무인 공격기와 유사한 형태의 무인기 3에서 4대로 구성된 편대가 유인기, KT-1, 1대와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개발될 계획이다. 하지만 에드위 저피탑 무인 편대기 개발 및 KT-1 기반 원격 공중 통제 실증은 공군 요구와 차이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국내에서는 무인기에 탑재할 수 있는 5,500파운드 LPF-급 터보팬 엔진을 2025년까지 시험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5,500파운드급 엔진으로 무인 편대기 내부 무장과 각종 센서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해 추력이 높은 1만 파운드급 엔진은 2024에서 2034년에 개발하고
KF-21 탑재 F414 엔진과 유사한 수준의 고출력 엔진을 2030년대 후반까지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엔진 개발 계획을 무인편대기 개발 일정과 합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산 엔진을 만들면 무인기에 탑재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인편대기 개발을 추진하면 체계 개발과 엔진 개발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전력화의 차질을 빚었던 K2 전차의 전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는 실제 항공작전의 특성을 구현해야 실증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KT-1 대신 초음속 훈련기인 TO-10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고려해 KAI는 유무인 복합체계 실증 외에도 전자전, 정찰, 기만 작전 등에 쓸 수 있는 소형 다목적 무인기를 저가로 신속히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TO-10 기반의 공중통제 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토대로 무인 전투기 개념을 구체화해 체계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TO-10 기반 유무인 복합기술 실증이 성공하면 FAO-10에도 적용, FAO-10의 해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KAI 측의 입장이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해 군과 방산업계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KF-21 블록 3화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KF-21에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고 안테나를 수납하면 항공역학적 특성의 변화가 발생한다. 기체 내부의 배선과 유압체계 등도 재조정해야 한다. 이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 기술적 난도도 상당하다. 6세대 전투기 개발과 생산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일본이 지난 2020년 F2 전투기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했을 때 개발비는 약 1조엔, 약 10조 5천억 원, 배치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조엔, 약 52조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단일 업체가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은 미래 전투항공체계 FCAS,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는 템페스트라고 불리는 글로벌 전투항공체계 GCAP를 공동 개발해 비용과 기술적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다. 한국도 FCAS에 참여하거나 유럽 국가 또는 항공우주산업체와 제휴해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 일정 단축 및 리스크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진흥과 군 전력 증강을 고려,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개발해놓고도 실전에서 제대로 쓰이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현재는 최신 기술이지만 몇 년 만에 구식으로 전락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지나치게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 개발 계획을 세우면 전력화 시점에선 이미 뒤떨어진 기술을 쓰는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력화 초기부터 단종 부품이 발생, 후속 군수 지원에 부담이 가중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려면 탐색 개발과 핵심 기술 개발을 병행해 일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군 요구 성능, ROC를 빠르게 구체화해 체계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 군사적 측면에서 6세대 전투기의 가치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6세대 전투기는 고가의 첨단 기종이다. 그만큼 수량도 적다. 이 기종의 활용법과 기존 전력과 융합할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용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AI에 기반한다고 해도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나 무인정찰기 등 기존 전력과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KF-21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던 지난해 7월은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을 거론한 지 21년 만이다.
21년이 걸린 이유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9년이 걸리면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었다. 무기 개발은 돈이 많이 들고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은 정부 차원의 의지와 로드맵, 실행계획이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KF-21처럼 일정이 지연되면서 군 전력 증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KF-21 개발로 초음속 전투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과 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상황에서 산업진흥과 연공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요구된다. 2. 김정은도 전쟁 시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 군사동맹 복원.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러 조약의 핵심 조항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등을 제공하도록 한 사조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의 비준 다음 날인 7일 조약 사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현재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로 이동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조약 발효 절차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러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지난달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조약에 북한이 전투 경험을 얻기 위해 1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는 비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이 파병 등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나 레이더 기술, 핵잠수함 음향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